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사이드의 제이현입니다. 드디어 저의 첫 팟캐스트네요. 네. 사실 이 팟캐스트 제가 몇 달 전부터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뭐 좀 핑계를 대자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들도 몇 개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에서 뭐 여러 가지 오프라인 모임들을 뭐 시작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미뤄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12월이 되어서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표가 올해 안에 하고 싶다 이거였는데 뭐 지금 12월이긴 해도 아직은 올해인 거니까요. 네, 목표를 이룬 걸로 치겠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그동안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사이드라고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이드 프로젝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시는 뭐 다양한 경험이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뭐 인스타나 스레드 이런 SNS 계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보통 다양한 정보들도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올해 초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도 제가 잠깐 했었어요.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고 영상 한 4-5개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채널에다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려면 뭔가 그 편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편집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 큰 문제가 뭐냐면 뭔가 제가 자꾸 이 완벽주의적으로 올릴 때 콘텐츠의 문장을 되게 깔끔하게 가다듬고 막 정제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고치게 되고 이런 게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콘텐츠를 막 예쁘게 막 만들어 가지고 꾸며서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되게 즉흥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뭐랄까요?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그냥 말을 막 더듬고 뭐 중간에 망설이고 뭐 잠깐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음 그 몸의 움직임, 어떤 사람의 고유의 행동적인 그런 특성을 몸짓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몸짓이 있는 것처럼 그 우리의 말에도 말짓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이런 특유의 목소리, 그리고 발음, 뭐 억양이나 감정, 이런 흔들림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 뭔가 그냥 문장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날것의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뭐랄까요?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유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오프라인 모임이고,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요즘에 그 우리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고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주로 서울 지역에서 많이 열리고 저의 뭐 시간적 제약이나 제약이 있고, 아니면 참가하시는 분들도 너무 멀거나 그때 시간이 안 되면은 못 오시고 막 이런 제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 그냥 실제로 뭐 카페에 마주 앉아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팟캐스트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 저의 팔로워를 늘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를 규모적으로 엄청 키워서 막 뭐 몇천 명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팟캐스트를 당연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팟캐스트를 듣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유튜브나 인스타를 했겠죠.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히 팔로우 숫자를 늘리는 그런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깊이 있는 유대감을 갖고 질적인 성장을 하는 게 목표라서 팟캐스트를 선택을 한 거고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뭐 아예 한 명도 없다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팟캐스트를 앞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 나중에 저를 만났을 때 뭐 처음 뵀지만 되게 내적인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저의 목표예요. 한 명이라도. 그래서 오늘은 저의 팟캐스트라고 하는 저 개인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하는 만큼 오늘은 이 시작이라는 걸 주제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문장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냥 시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인데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원래 시작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니까 시작만 해도 너는 이미 반을 한 거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발자가 아니라면 그냥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도 막 헬로 월드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HTML 뭐 파이썬이니 자바니 막 프론트엔드니 백엔드니 막 공부를 진짜 엄청 많이 해야 됐습니다. 저조차도 제 본업이 IT 쪽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 공부를 해야만 했고 당시에 막 유튜브나 인프런이나 이렇게 온라인에 나와 있는 강의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의들이 뭐 당연히 비싸고 일단 비싸기도 비쌀 뿐더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개발 강의들은 대부분 뭔가 진짜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타고 싶은 개발자 테크를 타고 싶은 진짜 찐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의가 깊이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서비스를 하나 완성하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개발 스킬을 되게 넓게 갖춰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봐도. 예를 들면 뭐 프론트엔드, 웹을 개발하고 싶다 하면 프론트엔드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백엔드도 만들고 뭐 배포도 하고 막 이런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버티컬하게 강의 하나하나가 프론트엔드 개발 강의, 백엔드 개발 강의 이런 하나의 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강의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들을 공부를 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개발의 예시를 제가 들었지만 이런 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 하나가 나오려면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디자인 아니면 글쓰기, 뭐 영상, 마케팅, 운영 이런 모든 분야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만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도 해야 되고 우리는 서비스 하나를 만들려면 뭐 디자인도 당연히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제품이 나오는 거고 뭐 배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케팅을 해서 고객도 모아야 되고 사후에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냥 1부터 100까지를 전부 다 알아야만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AI가 진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에 대한 허들이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몇 년 전과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진짜 1부터 100까지 내가 모든 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1부터 100까지 알지 못하더라도 뭐 한 1부터 60, 70 정도까지만 알면 나머지 한 3, 40 정도는 AI라는 우리의 훌륭한 비서가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100을 내가 알아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 60, 70만 알아도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뭔가 할 줄 알아야 시작하는 시대 이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AI 덕분에 금방 할 줄 알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 주위에 보면 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냥 제 뭐 SNS 알고리즘이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봐도 AI 덕분에 시작에 대한 허들이 진짜 많이 낮아져서 "나 AI로 이런 것도 해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 "나만의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나만의 사업을 해 보겠다." 뭐 "유튜브를 해 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는데 사실 이제 AI 덕분에 이 기술적인 허들이 많이 사라졌긴 한데 우리한테 이제 남은 건 마음의 허들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마음의 허들이라고 하면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완벽주의가 될 수도 있겠고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면 지속할 자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혹시 아무 의미 없는 프로젝트가 되면 어떡하지? 내 시간만 날리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시작을 막아서는 마음의 허들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계속해서 꾸준함을 나름대로 잘 지속해 나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허들을 넘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했길래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는지, 저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한 8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요즘에 김부장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그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이건데 얼마 전에 종영을 했죠. 이 드라마가 되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인기도 엄청 많았고 그 조금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스포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게 결국은 김 부장님이 직장 생활에 너무 그 매몰되어서 진짜 나라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행복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지 못하다가 그 믿고 있던 회사에서 좌천이 됩니다. 그러다가 뭐 방황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그 진짜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행복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저도 회사 생활 초반에는 이 회사가 평생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안에서의 이루는 성공들을 제 자신의 제 개인으로서의 성공이라고 되게 동일시하는 좀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은 열정을 회사에 쏟으면서 지내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 해?" 이런 질문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 무슨 회사 다니고 있어." 뭐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황 토크를 할 때마다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나 그냥 무슨 회사 다니고 있어." 뭐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현타가 왔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제 이름 앞에다가 회사 이름을 꼭 붙이고 말하게 되고 이 회사 이름을 떼고 나면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사람의 가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회사가 없는 나는 내가 개인으로서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거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뭔가 갑자기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바뀌면서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마치 제 인생을 회사에 전부 베팅한 것 같은 제가 무슨 도박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되게 위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뭔가 제 관점에서는 좀 틀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참는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제 인생이라는 이 긴 길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쭉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이 길을 혼자의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였는데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이 회사라는 자동차가 옆에 지나가서 이걸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이 자동차를 얻어 타고 조금 편하게 인생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편한 대신에 그 자동차의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자동차에 얻어 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운전대를 트는 방향으로 제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 안에 있으니까 제 인생이 좀 더 편하고 뭐 자동차도 얻어 타고 갈 수 있고 뭐 월급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이 제 인생을 제가 가야 할 이 길을 제 의지대로 제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행복하지 않은 포인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회사의 덕을 보면서 좀 편안하게 인생을 가고 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고 뭐 언제까지나 회사의 덕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언젠가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인생이라는 길을 두 발로 걸어가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AI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AI한테 대체되면서 그 시점이 엄청나게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힘을 받지 않고 혼자서의 힘으로 홀로서기 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개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작게라도 내 아이디어를 내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그걸로 돈을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의 형태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시작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많은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뭐 모바일 앱이나 웹 서비스 같은 것도 막 10개 넘게 만들어 봤고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해 봤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 SNS도 해보고 뭐 마케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팟캐스트도 저의 또 다른 시작이 되겠네요. 근데 물론 그중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망해서 접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막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기획 단계에서 어그러진 프로젝트도 있고 반대로 비교적 꽤 잘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시작들을 해오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작과 시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경험이 축적이 되잖아요. 이 축적이 되는 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누적되다가 이게 나중에 가서 진짜 진짜 너무 그 압도적으로 무서운 힘을 지닌다는 걸 느꼈는데요. 여러분 혹시 스플렌더라는 보드게임 해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들 4명이랑 같이 보드게임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스플렌더라는 보드게임을 했었는데 이게 저는 처음 하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유명한 보드게임이더라고요. 그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이 스플렌더 게임의 룰을 설명을 드리자면 제 턴이 되면 제 차례가 되면 보석을 모아가지고 카드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1점짜리, 뭐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는데 제가 보석으로 카드들을 많이 구매해서 이 카드의 점수가 15점, 이 15점을 가장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석을 모아가지고 카드를 많이 구매해야 이기는 게임인 건데요. 근데 이게 게임을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하고 거의 한 막 3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각자 앞에 쌓여있는 점수가 막 1점, 2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점을 모아야 이기는데. 근데 그러니까 30분이 지났는데 1점, 2점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페이스로 가면은 우리가 게임을 거의 몇 시간을 해야지만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러다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구매한 카드마다 카드의 특성이 있는데 한번 카드를 구매해서 제가 그걸 갖고 있으면 다음에 다른 카드를 구매할 때 그 지불해야 되는 보석을 일부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많이 구매해서 갖고 있을수록 다음번 카드를 구매할 때 보석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어떨 때는 공짜로 카드를 구매하기도 하고
게임이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점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점수가 너무 느리게 쌓이니까 '이거 너무 게임이 오래 걸리겠는데?' 싶었는데 게임을 계속할수록 내가 구매한 카드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구매한 카드들 덕분에 다음 카드를 살 때 또 보석을 할인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구매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플렌더 게임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결국에 '되게 우리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드게임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처음에는 그동안 누적된 경험이 없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의 시도, 하나의 시작을 할 때 제가 들여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비용이나 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쏟아야 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막막하거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작을 망설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시작을 했더라도 이게 꽤 오랜 기간이 지나도 뭔가 막 실력이 쌓인다거나 뭐 결과가 좋다거나 뭐 수익이 생긴다거나 이런 낌새가 그냥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이고 역시 안 되겠네.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거나 시작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들여야 되는 초기 비용이 엄청 높은데, 혹시나 이게 아무 의미 없는 프로젝트가 되면 어떡하나. '내가 비용을 엄청 많이 들였는데 내 시간만 날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패가 두렵고 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닐까.' 싶어 가지고 시작을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작을 망설이는 가장 큰 마음의 허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플렌더 게임처럼 우리가 시작하고 시도했던 이런 작은 경험들이 초반에는 진짜 너무 결과가 안 나오고 막 잘 될 것 같은 낌새도 안 보이고 너무 막막하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런 우리의 작은 시작들과 경험들이 누적이 될수록 그 이차 함수 곡선 모양으로, 그러니까 알파벳 J자로 J 커브의 모양을 그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엄청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제가 '진짜 간단한 앱 하나 만들어야겠다. 서비스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진짜 엄청 간단한 앱인데도 불구하고 막 몇 개월씩 걸려가면서 공부하면서 그 겨우겨우 하나 만들어내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이 속도로 앱을 만들면 나 앱 막 10 개씩 만들고 싶은데 언제 다 만들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혹시 안 되면 이거 내 시간 낭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뭐 어차피 내가 그렇다고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뭐 부동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제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한 6 개월 걸려서 만들었을 앱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 한 1 주일이면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뭐 이거는 제가 쉽게 예시를 들어서 개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뭐 그냥 '인스타를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처음 제 개인 계정에 팔로워를 1,000명 만드는 게 진짜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만든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 브랜드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에. 요거는 1,000명 팔로워를 만드는데 뭐 한 3-4 달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물론 이제 진짜 훌륭하신 개발자분들 앞에서 뭐 "앱 1주일 만에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SNS 마케팅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팔로워 1,000명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히나 이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막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보면 성적 나오고 이랬던 것처럼 우리의 실력을 뭔가 점수화해서 정량화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했던 일들이 이게 경험으로 계속 축적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늘고 있다.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힘든 건데, 이게 나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는 거, 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 이런 게 전혀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시작을 잘 할 수 있고 이걸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우선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뭔가 특히 첫 번째 시작일수록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감이 없어서 되게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도 너무 높고 목표도 엄청 거창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돌아보면 우리가 시작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걸로 뭔가 성과를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을 되게 낮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앱을 만들어서 뭐 '배포를 하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뭐 '기능 하나만 내가 만들어 보겠다.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보겠다.' 요런 목표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인스타로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 가지고 막 협찬도 받고 뭐 돈도 벌고 해 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인스타에 한 장만 콘텐츠를 올려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준을 확 내려 버리는 거예요. 뭔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막 수익도 내고 사업도 확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한 30 분만 1 시간만 한번 그냥 손을 대 보겠다.' 이거 정도로 기준점 자체를 내려 버리면 이 시작을 위한 마음의 허들이 훨씬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그 성과 목표를 결과값이 아니라 시간값으로 잡는 거예요. KPI라고 하죠. 성과 목표.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아 뭐 이번 주에는 이 기능까지 완성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면 요즘에는 그냥 '오늘 30 분만 해야지. 1 시간만 해야지.' 이렇게 시간 단위로 저와의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절대로 제 마음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뭐 '이번 주까지 기능을 완성해야지.'라고 목표를 잡았어도 중간에 어떤 난관이 갑자기 닥칠지도 모르고 어떤 인터럽트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시간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오늘 뭐 '이번 주에 나 3 일만 집중해서 해 보겠다.' 뭐 '하루에 30 분씩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우리가 시작하는 게 좀 더 쉬워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결국 투자하는 우리의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실제로 정말 핵심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실력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아까 말했던 스플렌더 게임처럼 J커브를 타기 시작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투자해 가면서 어 제가 하는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주위에 공유하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됐어요. 요게 세 번째입니다. 기록하고 공유하기. 제가 예전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혼자서만 하다가 뭐 최근에는 팀을 꾸려 가지고 저희 4 명이서 팀을 이뤄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팀은 디스코드 방을 하나 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매일 데일리 로그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늘 내가 투자한 시간 그리고 했던 일 이런 것들을 서로 매일매일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막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진짜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정도만 쓰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은 뭐 1 시간 동안 투자를 했고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한번 메모해 봤음. 뭐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오늘 어떤 사소한 버그가 있어서 그거 하나 고쳐 봤음. 뭐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오늘 한 거를 써서 올리는데 이렇게 같이 할 동료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은 너무 좋지만 만약에 동료가 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 혼자라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서 쌓아 놓으면 '내가 그래도 뭐 쪼끔씩은 앞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감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안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뭔가 시험 봐서 점수를 받는다든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앞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감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만드는 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팟캐스트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 보니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뭐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게 진짜 되게 궁금해지네요. 이게 제가 상상하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자면 당연히 사이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거니까 뭔가 앱을 하나 개발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뉴스레터를 발행해보겠다. 아니면 뭐 스터디나 모임을 해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실행하고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시작을 한 거니까 앞으로 계속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사이드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도 팟캐스트로 어떤 분들이랑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감이 좀 올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목표는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딱 한 명이라도 딱 한 명의 청취자분일지라도 저와 조금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실제로 만나 뵙고 제이현님 저 팟캐스트 잘 듣고 있고 얼굴은 처음 보지만 뭔가 내적으로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뭐 이런 말을 듣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솔직하고 더 좋은 인사이트들, 이야기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우리 인사이드 팟캐스트 잘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과 내적 친밀감을 갖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제이현이었습니다.